지속가능 패션 전문가 과정 1강 지속가능성 개론 및 글로벌 트렌드. 안녕하세요. 지속가능 패션 전문가 민간 자격 취득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강좌는 총 1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속가능 패션 전문가 민간 자격은 국내 유일의 지속가능 패션 관련 자격으로 ESG 공시 분야까지 폭 넓게 다루고 있어 산업 현장의 실무자와 취업 예정인 대학생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 패션의 흥미로운 세계를 탐험할 강사 김주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과 ESG 경영이라는 키워드가 그야말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 기업 보고서, 심지어 일상 대화 속에서도 이 단어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패션 산업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패션은 단순히 아름다움과 트렌드를 좇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옷 한 벌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거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패션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며 미래 패션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지속가능 패션의 근간을 이해하고 앞으로 펼쳐질 변화를 예측하며 여러분만의 통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강좌는 지속가능 패션 전문가 10개 강좌 중 첫 강좌, 지속가능성 개론 및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지속가능성과 패션 산업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루는 단계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속가능 패션에 대해 패션 분야에서만 접근하는 양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ESG 공시, 즉 패션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 관련 학습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과정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강좌는 총 27수 강좌의 요약본으로 현재 실제 강좌는 집체 교육, 즉 오프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속가능성의 정의 및 배경입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성의 3대 분야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OP와 연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DGs의 OP는 플래닛, 환경, 피펄, 인간이지만 사회, 프로스페러티, 번영이 직역되지만 3대 분야로 본다면 경제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협력, 피스, 평화 제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OP 구조에서 3대 분야인 환경, 사회, 경제를 협력, 평화엔드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SDGs의 3대 분야와 ESG의 3대 분야는 다르게 불립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지구는 환경, 인간은 사회, 번영은 경제로 보면 됩니다. 환경과 사회는 궤를 같이 하지만 SDGs에서는 경제가 있는 반면에 ESG에서는 지배구조가 있죠. ESG는 태생이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터라 경제, 재무는 따로 빼둘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요즘은 영리기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조직, 비영리, 지자체 등 모든 조직을 포함하지만요. 3대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구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원 고갈, 기후변화, 오염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촉진합니다. 패션 산업의 영향. 패션 산업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면화 재배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며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약 2,700리터의 물이 소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약 3년간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에 해당합니다. 또한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의 생산은 화석 연료 기반으로 이루어져 대량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염색 및 가공 공정에서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사용되어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생산된 옷이 전 세계로 운송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탄소가 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생산되는 옷의 상당수가 버려져 매립되거나 소각되면서 토양 오염과 대기 오염, 그리고 합성 섬유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션 산업의 영향을 보면 패션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운영되는 특성상 저임금 국가에서의 노동 착취, 장시간 노동,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 심지어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2013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라나 플라자 건물 붕괴 사고는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전 세계에 알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생산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인근 지역 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환경 문제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기업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면서도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패션 산업의 영향을 살펴보면 패스트 패션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는 단기적인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며 과도한 생산과 소비를 부추겼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엄청난 양의 재고를 발생시켜 기업의 재고 손실로 이어지고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위해 멀쩡한 상품들을 대대적으로 소각시켜 문제가 되는 일도 있었죠. 또한 비윤리적인 생산 방식이나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업의 평판 하락은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나 투자 철회로 이어져 장기적인 비즈니스 리스크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야만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보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 챕터 ESG 경영의 이해를 보시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개념이 기업 경영에 적용되면서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ESG는 Environmental, 환경, 소셜, 사회,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약자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재무 성과, 즉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가 투자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 성과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히 수익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환경을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그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경영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지속가능 경영, ESG 보고서의 발간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가 이중 중대성 평가입니다. 재무적 중대성과 비재무적, 즉 ESG 중대성을 평가하는 것을 이중 중대성 평가라고 합니다. 이제는 투자자들은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SG를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nvironmental 환경이죠.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을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패션 산업의 적용 예시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물 사용량 절감, 유해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재활용 및 감축 노력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ESG의 두 번째 소셜, 사회를 살펴보면 기업이 이해관계자, 즉 직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션 산업의 적용 예시를 보면 생산 공장의 노동자 인권 보호, 공정한 임금 지급,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금지, 공급망 내 윤리적 실사, 고객 정보 보호,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S 영역은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ESG 세 번째,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 분야는 지배구조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이 얼마나 투명하고 건전한지를 평가하는 요소. 패션 산업 적용 예시 투명한 이사회 운영, 윤리 경영 원칙 준수,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 뇌물 및 부패 방지, 주주 권리 보호 등이 해당됩니다. 건전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챕터 글로벌 지속가능 패션 트렌드 및 SDGs와의 연계입니다. 첫째로 순환 경제 모델 도입이 있는데요. 기존의 생산 마이너스 소비 마이너스 폐기라는 선형적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제품의 생애 주기 전반에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사용,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순환 경제, 서큐러 이코노미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류 렌탈 서비스, 중고거래 플랫폼 활성화, 기업 자체의 리사이클링 프로그램 도입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더 이상 옷은 한 번 입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상으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친환경 및 혁신 소재 개발을 보겠습니다.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의 개발과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기농면은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여 토양과 물을 보호하고 화학 섬유 기반 재생 섬유, 리사이클드 팔리에스터, 리사이클드 나일론, 폐플라스틱이나 폐그물 등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자원 소모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버섯 균사체, 사과 부산물, 선인장 등을 활용한 식물성 가죽이나 바이오 기반의 생분해성 섬유 등 혁신적인 신소재들이 속속 등장하며 패션 산업의 미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공급망 구축을 보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노동 문제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게 돌아오면서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 유통까지 제품의 전 생애 주기를 추적하고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비자 의식 변화를 보겠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치 소비,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단순히 예쁘고 저렴한 옷을 넘어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와 제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세입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 노력을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2015년 시작된 인류의 유일하고 포괄적 목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SUSTAINABL이 디벨로프먼트 골즈는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특히 목표 6 깨끗한 물과 위생,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등은 패션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많은 패션 기업들이 자사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이 SDGs와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지속가능성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떠오른 ESG 경영,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흐름이 패션 산업에 어떻게 반영되어 글로벌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속가능 패션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패션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가치이자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다룰 모든 강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 패션은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지속가능 패션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지속가능 패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와 정책들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더욱 심화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